이현종 해주시죠. 4월 10일 목요일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출국 금지, 또 피의자 입건, 공수처 수사, 감찰, 직권, 직무정지. 뭐 대단한, 이것만 들으면 대단한 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로 혹시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만나본 박상용 검사는 그냥 평범한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충실했던 검사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바에 수사를 했던 그 이유만으로 지금 모든 사법기관과 정치권이 나서서 박상용 검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눌러보겠다는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평범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탄압받는 그런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겠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현재 대통령, 이분을 예전에 수사했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로 지금 온갖 사실은 압박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검사들을 압박하는 이 사회. 자, 그래서 오늘 박상용 검사를 모시고 과연 왜 이렇게 여권 전체가, 수사기관 전체가 나서서 박 검사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지 한번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죠.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박 검사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요즘 힘드시죠? 아니, 매번 이게 이 피의자들이 있는 사람들을 수사 이렇게 하다가 본인이 직접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출국 금지도 당하고 뭐 지금 피의자로 입건도 되고 또 공수처도 수사하고 특검도 수사하고 정말 수사기관들이 다 숟가락 하나씩 얹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즘? 잘 이겨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네. 예. 참 이게요, 여러분들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참 그냥 공직자예요. 그냥 일반 검사고 정말 이 장래가 촉망되는 검사입니다. 자, 그런데 단 하나의 이유로 지금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잘 꿋꿋하게 버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우리 또 박상용 검사를 응원해 주시고 많은 국민들이 두 눈 뜨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박 검사가 지금 꿋꿋하게 버텨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도 직무정지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 직무정지가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응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조목조목 우리 박 검사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말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 종합신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국정조사 특위가 수원지검에 1313호를 갔습니다. 그리고 뭐 이 마트에 가서 뭐 소주 사와서 막 소주 가리하고 막 이런 것도 했어요. 왜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현장 검증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현장 조사 검증. 그래서 거기서 그 서울고검 TF랑 그다음에 법무부 자체 조사에서 결론 낸 것을 재현해 보신 건데 네. 정작 중요한 것은 그때 술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밖에서 병가리를 했다. 이건 사실 글쎄요, 진술에도 없고 그냥 그걸 추정한 것 뿐인데 그것만 시연하시고 정작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들어갔을 때 그것을 했으면 그 주위에 있는 교도관들이 전혀 모르게 네. 술을 먹을 수 있는지, 어허. 그 장소에서 술을 먹고 나서도 1시간 반 동안 누구도 설주한 변호사, 그다음에 검찰 수사관들 누구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을 안 하시고 그냥 밖에서 이렇게 소주를 뭐 병가리 하시는 것만 그렇게 내보내고 모든 게 입증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요 장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제 당시에 여당의 주장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당시에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이런 사람들에게 연어술 파티를 해주면서 진술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진술을 이재명 당시의 경기도지사한테 보고했다라는 주장을 뒤엎는 그런 어떤 진술을 뭔가 회유했다. 네. 자, 그 회유하는데 이 연어회와 술이 동원이 됐고, 네. 당시에 그런 어떤 이 동원에 대해서 거기에 넘어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진술을 바꿨다. 그래서 진술 조작이다. 그거를 박상용 검사가 주도했다. 이게 이제 그쪽 주장의 핵심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술 먹었다는 거를 지금 일단 우선 말이죠. 당시에 연어회 파티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외부에서 연어를 우리가 연어회 파티라 그러면 연어를 잔뜩 가져오고
뭐 술도 가져와서 뭐 술도 먹고 하는 게 우리가 연어회 파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게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건 전혀 없었고요. 네. 당시에 아마 보니까는 그 구치소에 가는 네. 그 식사를 하기 위해 구치소에 가는 차량이 있는데 네. 그 차량을 아마 놓친 것 같아요. 식사하다가. 보통 수사가 길어지면 늦죠.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공했고 지금 교도관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밑에 내려가서 그 수사관과 같이 그것을 들고 왔다고. 네. 그러니까 연어 도시락을 여러 개 시켜가지고 연어 도시락도 아니에요. 네. 그게 연어 회덮밥도 있었겠지만 뭐 그게 아닌 거를 시킨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냥 한 10,000원짜리 그 일반 식당에서 네. 예, 그 덮밥들을 막 시켰다가 그 20개 정도 아마 시켰던 것 같아요. 네네. 제가 24만 원을 결제했더라고요. 24만 원? 예, 24만 원을 결제했고 그리고 그건 공금을 하는 거죠. 예, 예. 네. 나중에 저 수사비로 제가 네. 보전도 받았고요.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수원 그 구치소에 있는 교도관들도 다 똑같은 메뉴를 먹었습니다. 아하. 근데 그 중에 뭐 연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마 그 자리에 없었던 걸로 생각이 네네. 돼요. 예,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가서 먹는 것은 아니, 그것은 그냥 일상적인 일이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 네. 원래 그 전에는 주로 갈비탕을 시켜드렸거든요. 보통 수사받으면 그러잖아요. 혹시 뭐 갈비탕 드실래요? 짜장면 드실래요? 뭐 그래서 이제 그냥 시켜주잖아요. 예. 예. 예, 저희가 원래는 짜장면을 시켜드릴 수 있으면 시켜드렸을 텐데요. 네. 저희 그 청 근처에 마땅한 집이 없어서 네. 주로 그 갈비탕 그 육회 덮밥 요거 2개를 시켜드렸는데 네네. 그게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네. 근데 그날은 이제 하도 그것만 먹어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저희 수사관이 다른 쪽에서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가격 훨씬 저렴하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무슨 파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 그 기관에서 나온 뭐 재연을 하셨던 그 네네. 내용도 술을 사서 반입해서 먹고 그 흔적을 없앨 때까지 전체 시간이 23분이에요. 아, 23분 안에. 그러니까 뭐냐면 술을 사오는 시점, 술 사온 시점이라는 게 이제 당시에 편의점에 이제 계산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제한 그 시간, 시간. 결제한 시간과 그 다음에 이제 설주한 변호사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그 변호사가 다시 배석을 해서 했을 때 시간. 그게 딱 20 몇 분이라는 거죠. 예, 예. 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원래 이화영 부지사가 얘기했던 건 호화로운 연어회와 네. 소주를 두고 네. 2시간 동안 서로 파티를 하면서 파티하면 노래도 불러야 되는데 예. 음악도 있어야 되는데.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결국에는 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네.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연어 그러니까 연어 술 파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일단 연어도 그냥 덮밥이고, 덮밥이고. 예, 술은 제가 볼 때 안 들어갔고 네. 이화영 부지사도 본인이 스스로 안 먹었다고 해요. 네네. 예, 그리고 파티도 2시간짜리에서 지금 다 해봐야 5분 아니면 10분이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오는 시간, 보내는 시간, 그 흔적을 없애는 시간 하면 네. 5분 내지 10분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피의자는 선처를 받기 위해서 증거가 명백하면 그때 비로소 자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120억짜리, 지금 환율로 120억짜리 뇌물입니다. 네네. 근데 그 뇌물 사건을 최소 한 30년 정도 나올 만한 그런 사건인데 그거를 지금 뭐 10,000원, 12,000원짜리 먹고 그걸 자백한다? 수사하기 쉽겠어요. 10,000원 주면 120억짜리도 막, 저 바꿀게요. 막 바꾸고. 예. 그러면 검사들 참 일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2만원짜리 주면 더 바꾸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이렇게까지 되고 지금 국정조사를 하고 이렇게 네. 국력이 거기 그렇게 쏟아져서 낭비가 되고 국론이 이걸로 갈리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우리 그 국가의 어떤 국격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중대한 진술을 받고요. 지금 사실 이 문제는 뭐 이화영이나 김성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대한 진술인데 우리 검사님이 회 좀 몇 점 사주고 소주 한 잔 먹으니까 막 눈물 흘리면서 제가 진술을 바꾸겠습니다. 막 이렇게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는 문제인가요? 더군다나 또 어제 보니까 무슨 진술 세미나를 했다고 하면서 무슨 조사실에 가던데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진술 세미나도 그렇습니다. 그냥 진술 세미나라는 그 말만 있을 뿐이지 네. 정작 뭘 했다는 건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진술 세미나를 해서 뭐 진술이 바뀌었다든지, 네. 예, 아니면은 어떠어떠한 진술을 둘이 맞췄는데 그게 사실관계가 다르다든지, 뭐 어떤 진술을 어떻게 바꿨다는 겁니까? 진술 네.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게 전혀 내용이 없고요. 일단 공허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조사한 사람 한 500명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재판에 나가서
증언을 한 사람만 한 130명 돼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변호인들이 그것을 교차 검증을 합니다. 법정에서요. 그렇게 해서 법정이 열린 것만 50회가 넘습니다. 그리고 1심, 2심, 3심까지 해서 1심 재판장까지 판사님 3분, 2심 3분, 그 다음에 3심에는 대법관 13분이 예, 모두 다 이것은 맞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대북 송금을 한 것이 맞고 그것이 이재명 방북 비용 등이었고 그 내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결론을 내주신 겁니다. 네. 그게 뭐 10분간 뭐 누군가 말을 맞추자. 자, 우리 이렇게 말 맞추기로 하자. 그거를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많은 그 교차 검증 속에서 유지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하려면 참 많은 사람들이 관련이 돼야 되고 박 검사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약 했다라고 그러면.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거를 뒤집겠다. 이미 뭐 이화영 전 부지사는 7년 8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그 이제 아마 우리 그 많은 분들께서 이제 궁금증이 뭐냐면 지난번에 국정조사 하실 때 이제 선서를 안 하셨잖아요. 네. 그 왜 안 했을까에 대한 이제 궁금증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보통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선서를 하게 되면 위증죄 처벌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왜 선서를 안 하시는가? 그거 한번. 예. 제가 사실은 선서를 지금까지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선서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그날 밤 거의 10시까지 제가 당연히 선서를 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네. 다만 제가 그 전부터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라는 것은 위헌이고 불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막아달라고 국회의원 전원한테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원래 그날 저녁까지도 제가 그 증인 선서문에다가 이 불법 위헌 국정조사이지만 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선서하고 증언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부기하고 그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려고 네. 생각을 했고 그거를 제가 기자분들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고 다른 동료 검사한테도 선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을 때 제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네.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시 이후에 제가 어떤 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네. 지금 그 정부 여당에서 시나리오가 있다. 아하. 예, 그 시나리오는 무엇이냐? 무슨 얘기를 하든 상관없다. 음. 아예 듣지도 않을 거다. 그 얘기는 그냥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네. 사실 위증죄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회유했습니까? 회유 안 했습니다. 조작했습니까? 조작 안 했습니까? 네. 그러면 위증이네요. 네. 그래서 무조건 고발을 한다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그 고발한 그 사건 가지고 어쨌든 국정조사에서 밝혀냈고 고발했다. 근데 이걸 누가 하지? 서울고검 7개월 동안 연호 술 파티도 못 밝혀. 지리멸렬해. 공수처 별로 수사 능력이 떨어져. 특검 발족해야 돼. 그래서 특검을 발족하고 거기에 조작 수사가 밝혀지면 그 조작 수사로 인한 결과인 공소는 취소해야 된다는 그 문구를 하나 넣고 네. 그 다음에 저를 기소하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뭐 대장동이니 이런 공소 취소가 필요한 검사들도 기소를 하겠지요. 그 다음에 그 특검이 조작 기소를 우리가 밝혀냈고 조작됐기 때문에 그 조작 기소의 결과인 피해자인 대통령에 대한 불법 조작 기소를 우리가 공소 취소한다. 이 시나리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서하고 증언을 해서 위증을 만들어주면 그 공소 취소의 시나리오에 제가 크게 기여를 하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날 밤에 제가 거의 잠을 못 자다시피 하고 네. 그 다음날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그 7장짜리 선서를 거부한다는 내용을 작성을 하고 그날 다음날 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 바로 이제 그 선서 안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국조특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위증죄로 지금 고발을 했고 바로 한병도 원내대표, 정청래 대표가 이거 제3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3특검, 지금 2특검이잖아요. 네. 그걸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과정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위증으로 고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는 작년 9월에 아하. 작년 9월경에 있었던 저의 진술을 가지고 지금 고발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군요. 예, 고발을 억지로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를 위해서는 그 위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제가 함정에 안 빠지니까 그거를 억지로 작년 9월에 했던 작년 거를 9월 가지고 거를? 와서 고발을 해서 어떻게든 거기에 끼워 넣고 그 다음에 이게 있으니까 이젠 제3특검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고 있는 수순입니다, 지금. 그때 아마 공청회인가 뭐 그때 청문회 때인가 예. 그때 참석했을 때 말씀하신 예. 거죠? 예.
참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 일부에서는 왜 뭐 선설 안 했냐 뭐 등등 비판하시는데 바로 요 지점입니다. 지금 이미 여당과 여권은 이 위증 선설하게 되면 이 박상현 검사 주장을 위증죄로 해서 고발을 하고 자, 그 고발한 건수를 가지고 아이고 특검해야 되겠네 해서 제3특검을 하고 그럼 제3특검에서 아이고 보니까 이게 이 조작으로 해서 기소됐네. 이재명 대통령 공소를 취하야 되겠네. 그럼 특검이 총대를 메고 공소를 취하는. 왜? 현직 검사들은 그거 안 할 거거든요. 안 합니다. 그 직권남용 아닌가요? 책임을 질 수가 없을 정도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특검은 한시적인 조직이고 그렇죠. 정치적인 조직이기 나중에 때문에 뭐 국회의원 배지 달아주면 되잖아요. 예,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일단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직이 없고 그리고 나중에 그걸 정치화해버리면 네.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정치 진영의 문제로 변질돼 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절대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차라리 지금 이재명 정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법무, 검찰이 다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뭐 같은 검찰총장 대행도 뭐 박상현 검사 아무 편 안 들어주잖아요. 예, 오히려 그냥 뭐- 징계하라고 그냥 막 하잖아요. 예, 오히려 그 뭐 조금만 꼬투리만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든 거의 공무상 비밀 누설에 준할 정도로 그것을 거의 방조하다시피 네. 하는 그런 검찰, 법무 검찰인데 그러면 차라리 제가 특검 수사뿐만 아니라 어떤 수사라도 받겠습니다. 네. 예. 근데 그럼 공소 취소만 하지 않는다고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만 하지 않는다고 그 특검이 그 이 조작 기소로 인한 결과인 공소나 공소를 취하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을 국회의원들이 안 넣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만 하신다면 아니 지금 우리 원래 기소했던 거는 검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기소했던 사람이 원래 기소했던 기관이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렇게는 지금 헌정사상 단 한 번도 했던 적이 없는 지금 초식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단순한 문제입니다. 공소 취소 안 한다. 진실 밝히겠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깔끔하게 끝날 일인데 그 이야기를 절대 안 해요. 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억지로 내용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게 지금 상황인데 자, 그런데 지금 2차 종합특검이 있잖아요. 예. 이 특검이 지금 우리 박 검사님을 피의자로 입국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어요. 이게 무슨 혐의로 그런 겁니까? 그거는 그 제가 뭐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냥 지금 국정조사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국정조사를 이렇게 열었으면 원래 서울고검에서 대대적으로 연어술 파티가 있었고 박상현이 잘못했다라는 것이 막 흘러나왔어야 됩니다. 네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제가 막 수사도 받고 조사도 받고 뭐 압수수색도 당하고 이런 것들이 국정조사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쭉 그 여론이 고양이 되면서 결국에는 특검으로 이렇게 딱 넘어가는 것을 아마 계획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서울고검이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해줄 만한 데는 특검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특검으로 그것을 넘기라고 한 것이고 근데 특검은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사권이 있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연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갑자기 아무도 한 번도 그런 식의 얘기가 없었는데 네. 특검이 그런 음모론을 갑자기 얘기하면서 확인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제가 수사받은 사람인데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무슨 수사한 사람인데 그 무슨 거의 연어 술파티만큼이나 허황되고 황당한 얘기입니다. 네. 일단 이제 그런 얘기를 해야 수사권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보면 제가 선서 거부를 했을 때 아마 압력을 받았을 겁니다. 네. 왜 아무것도 안 하냐. 그러니까 저를 직무 정지를 그 월요일 날 바로 시켰거든요. 네. 금요일 날 선서 거부, 월요일 날 직무 정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특검에서도 뭔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출국정지. 직무정지나 출국정지는 그냥 신청만 하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게 그렇죠. 아닙니다. 그 다음 수순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압수수색입니다. 네. 예, 압수수색을 통해서 제가 뭔가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고 뭔가 조작이 있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는 그 소위 말해 언론 플레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도와주는 역할. 그렇게 하고 나서 이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이 수사권이 없어서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공소 기각이 된다는 걸 전부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3차 특검이 반드시 나올 거고 맞습니다. 거기에 그 사건을 넘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은 공소 취소를 위한 소모품에 불과하다. 한 달 내지 2달짜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거를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이게 좀 자신들이 불안하다고 느꼈는지. 아니 특검보가 무슨 그렇게 얘기했죠. 특정 진영의 그 인터넷에 권영민 나와서 특검보가요? 아니 저 김지민 김지. 예예. 자, 이게 제가 정리를 드리면 네네. 특검은 법의 수사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특검이 이거 사건을 왜 수사하느냐? 봤더니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어요. 라는 걸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 하면서 권영민 특검보가 브리핑을 했어요. 수사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명도 입건 안 했는데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수사도 안 해보고 아무도 입건 안 했는데 내가 봤더니 그냥 이거는 초대형 국정농단이야 이렇게 규정을 하고서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좀 전에 있던 특검보가 김지민인가요? 뭐 특검보가 김호준 방송에 나와서 40분 동안 우리가 뭐 앞으로 뭘 세울 것이고 여러분들 곧 장면을 보실 것이고 막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문제는 아까 우리 박 검사님 이야기했지만 이 특검 가지고는 사실 공소취소까지 본질적으로 못 가잖아요.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빌드업을 해서 네. 그죠? 이제 뭐 좀 내용을 모아서 네. 야, 이렇게 중대한 게 있어? 그러면 3차 특검 해야겠네? 네. 해야 되는데 문제는 3차 특검을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보시고 야, 저거 3차 특검 좀 필요하겠는데 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요. 이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시나리오가 짜져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갈 때의 어떤 조급증, 강박감 그런 것들의 발로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아니 분명히 제가 그 시나리오 때문에 선서 거부한다고 했는데 네네. 너무 그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촉박하게 그렇게 진행된다는 게 좀 제가 뭐 제보를 듣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그렇게 되니까 좀 약간 오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예. 참 이게 한 사람 바보 만들기 굉장히 쉽습니다. 3인성우라고 몇 사람에서 그냥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해버리면 그냥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이 돼요. 왜? 지금 이 정권은 모든 언론들 등등 뭐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일단 법무부가 이제 징계를 하겠다고 저도 이 검찰을 출입해보고 취재를 해봤지만 아니 이 지금 직무정지 같은 경우는 어떠한 혐의가 밝혀지고 내용이 있을 텐데 그냥 보면 내용도 그래요. 의심이 가고 의혹이 있고 그 직무정지 내용서를 보면 세상에 그런 거 가지고 직무정지가 가능한가요? 그 직무정지라는 제도는 왜 있는 거냐면요. 제가 지금 무슨 혐의나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혐의를 뭐 조사만 하는 것이라도 그 혐의가 있다고 거론된 것만으로도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직무정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징계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조치일 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범죄를 제가 수사하고 있는데 제가 성비위를 했다. 아하. 그러면 그거 조사받는 것 자체로 이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흔들게 되기 그렇죠. 때문에 직무정지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 연어술 파티 의혹이 나온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제가 녹취록 얘기하시는데요. 녹취록 나온 지도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사정 변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사정 변경은 오로지 제가 선서 거부를 해서 그 여당 국회의원들을 화나게 했다. 이거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업무가 주로 보이스피싱을 처벌하고 있는데 네네. 그 보이스피싱을 처벌하는 것과 제 이 업무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의혹이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무정지를 할 그 이유가 전혀 없고 이런 식으로 직무정지된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무정지를 할 때도 도대체 오늘부터 직무정지인 건지 내일부터 직무정지인 건지도 안 알려주고 그 다음에 도대체 무슨 혐의로 직무정지가 되는 것인지도 알려주지 않고 예, 출근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공문 하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직무정지 됐으니까 나가라 이렇게만 제가 통보를 받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어떤 검사의 신분 보장에 있어서 뭐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다른 검사가 무슨 좀 어떤 정부 여당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을 했다고 하면 그냥 사실 고발은 많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든 고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고발됐으니까 너 직무정지야. 그러면 누가 어떤 검사가 이거는 법에 맞으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 이것은 정부 여당의 심기를 거스릴까 거스리지 않을까. 항상 그것을 스크리닝을 자기가 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그만큼 위축 효과로 위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졌던 어떤 법치에 대한 자산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아마 그 국민의힘 단독 주최한 뭐 청문회인가요? 하여튼 국정조사에 나갔다는 이유로 뭐 추가 감찰을 하겠다 하는데, 그러면 그 조국혁신당 뭐 등등 주최해서 그때 이 참석해서 검찰 수뇌부를 향해서 오적이다라고 했던 우리 임은정 동부지검장님은 검사장 승진했잖아요. 네. 그럼 우리 박상훈 검사도 승진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진영이 다르다고, 아니 야당 같다고 감찰하고, 아니면 친여 저 조직에 갔다고 뭐 검사장 시켜주고, 말이 됩니까? 저는 어차피 제 말을 그때 당시에는 마이크 빼앗고 입틀막을 국정조사에서 네, 당했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왜냐하면 저는 국정조사에서도 선서는 거부했지만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그 우호적인, 그러니까 여권의 우호적인 증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사람들끼랑 저랑 대질시키고 얘기하면 제 말이 거짓이라면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죠. 그렇죠. 국민들이 보시면 금방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 진실을 전달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제가 국회로부터 공문을 받았고, 그 공문의 대상은 저뿐만 아니라 인천지검, 네. 대검찰청 다 있었습니다. 공문에 따라서 국회에서 불러서 제가 갔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두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청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국민의힘이면 그게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고, 네. 듣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이면 중립의무가 위반이 아니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명백하게 그 부분은 그 장관께서 좀 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시는 레토릭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제가 징계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네. 예. 뭐 나중에 그러면 행정소송 하시면 돼요. 네. 그 뭐 이제 근데 연어수 파티 하도 이게 저 고통을 당해서 그 뒤로부터는 연어 잘 안 드실 것 같아요. 아니 저희 후배들이 자꾸 와가지고 제가 밥 사준다고 가끔 네. 그러면, 아니 언제는 한번 보니까 연어를 쫙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나 소위 말하는 먹이려는 거냐 네. 이랬더니, 아 저희도 회유당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아, 회유 나오고 싶다. 예, 예. 아, 누구를 회유하려면 연어를 먹으면 네. 되겠네요. 아우,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누구 회유하시려면 꼭 연어를 사주시고 파티를 해야 됩니다. 파티를 하려면 노래를 불러야 돼요. 참 기가 막힙니다. 마이크도 빼앗으시면 안 네, 되겠네요. 마이크도